여러분, 코인이나 주식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죠? 왜 나만 매번 막차를 타는 걸까?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매번 같은 패턴으로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1821년에 똑같은 작전을 쓴 조선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임상옥입니다. 학교에서는 임상옥을 조선 최고의 거상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그를 부자로 만든 진짜 비결은 인삼이 아니었습니다. 인삼은 도구였고 진짜 무기는 작전이었습니다. 매집, 호재, 펌핑, 덤핑, 코인판 그 작전 말입니다. 코인판 작전, 주식판 작전. 그게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판은 이미 200년 전에 짜여 있었습니다. 임상옥이 활동하던 시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1700년대 후반 조선에 가장 큰 수출품이 뭐였는지 아세요? 인삼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조선 인삼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한약재가 아니라 황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산삼은 점점 씨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가삼입니다. 사람이 키우는 인삼. 정조시대 기록에 따르면 이때부터 인삼 재배가 본격화됩니다. 자, 여기서 게임이 바뀝니다. 산에서 캐던 시절엔 자연이 공급량을 정했죠. 사람이 키우는 시절엔 사람이 공급량을 정합니다. 시세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시장은 자연이 결정할 때와 사람이 결정할 때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의주에 살던 평범한 상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주는 청나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책문우시라는 공식 무역장이 있었어요. 조선 정부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건 정부가 지정한 한정된 시장이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이 있어야 했어요. 일반 상인이 인삼을 들고 청나라로 가려고 하면 첫 관문에서 막힙니다. 너 허가증 있냐? 결국 인삼무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정부가 점찍은 몇몇 상인 집단뿐이었습니다. 의주만상, 개성송상, 동래내상, 한양경상. 4대 상인 집단이 그 안을 채웠습니다. 일반 상인은 그 바깥에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문 자체가 닫혀 있었던 거죠. 그럼 임상옥은 어떻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임상옥은 의주만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만상 안에서도 인삼무역의 가장 큰 권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잠깐요. 이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가 받은 건 사실상 전매권이었습니다. 그가 들어가지 않은 인삼은 청나라로 들어가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리해 봅시다. 첫째, 공급량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둘째, 누구한테 팔지 정할 수 있다. 셋째, 가격을 만들 수 있다. 시장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시장이 됐습니다. 이게 거상의 정체입니다. 그는 장사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1821 연북경.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이해 임상옥은 인삼을 가득 싣고 북경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청나라 상인들이 담합을 했어요. 가격을 후려치자고. 청상인들이 모여서 작전을 짭니다. 어차피 임상옥은 멀리서 왔다. 가격을 안 깎으면 다시 의주까지 들고 가야 한다. 결국 굴복할 거다. 보통 상인이라면 여기서 두 가지 선택뿐입니다. 깎인 가격에 팔거나 짐 들고 돌아가거나. 임상옥은 세 번째를 골랐습니다. 인삼을 모두 모아놓고 불을 지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작전의 핵심입니다. 청상인들이 알아챈 건 한 가지였어요. 이 인삼이 사라지면 청나라 시장에 다른 인삼이 없다. 공급은 임상옥이 통제하고 있고 그가 태우면 가격은 그가 정한다. 결과는 가격이 뛰어오른 채로 거래 성사. 이름은 인삼화재. 본질은 매집봉쇄 펌핑입니다. 1821년에 200년 전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어떻게 한 사람이 그 권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권력입니다.
순조실록에 따르면 박종경이라는 권신이 1810년대 조선의 핵심 권력자였습니다. 임상옥의 인삼무역권은 박종경의 후원에서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권력은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자본은 그 라이선스로 시장을 독점한다. 시장은 두 사람의 합작품이 됩니다. 1821년에는 박종경의 인장 한 번이 인삼시장 전체의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일반 상인 수천 명의 운명이 두 사람 사이의 합의로 정해진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자, 잠깐 호흡을 가다듬어 봅시다. 이게 조선만의 일이었을까요? 같은 시기 영국에는 동인도회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산 차와 향신료의 무역권을 영국 정부가 회사 한 곳에 몰아준 구조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600년대에 튤립 버블이 있었죠. 공급을 조절하니까 가격이 하늘로 갔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같은 시기 다이묘 가문이 쌀 가격을 통제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오사카의 도지마 쌀 거래소가 그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동시대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공식이 작동했습니다. 권력이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시장을 만든다. 일반 상인은 그 시장 바깥에서 가격을 받기만 한다. 임상옥은 외부 사례가 아닙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공식을 가장 잘 실행한 한 명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이선스를 못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의주에는 인삼을 키우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1년 내내 가꾼 인삼 한 짐. 그 인삼을 청나라로 가져갈 수 없으면 어디에 팔까요? 정부 지정 상인에게 헐값에 넘겨야 합니다. 같은 인삼이 의주에서 한 값에 넘어가고 책문에서 10배 가격으로 팔립니다. 차익은 라이선스 가진 자의 몫입니다. 농가는 그 차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1년 가꾼 밭, 어머니가 새벽마다 다듬은 뿌리, 자식이 흙 묻은 손으로 옮긴 짐. 그 모든 노동이 책문 시장 한 판의 가격에 흡수됩니다. 정리하면 시장은 두 층이었습니다. 위층에는 라이선스 가진 자, 가격을 만드는 자. 아래층에는 농민, 일반 상인, 가격을 받기만 하는 자. 두 층 사이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간을 한번 빨리 감아 보겠습니다. 임상옥이 죽고 10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가 인삼 전매를 가져갑니다. 라이선스의 주인이 박종경에서 총독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해방 후 1970년대에는 정부가 지정한 종합상사 몇 곳이 수출을 독점합니다. 라이선스 시스템은 살아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부동산 정보 비대칭이 한 세대를 갈랐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시장을 만들고 늦게 안 자가 가격을 받았습니다. 1700년대 인삼, 1900년대 부동산, 2020년대 코인. 종목은 바뀌었습니다. 구조는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라이선스를 가진 소수와 가격을 받는 다수, 그 사이의 벽,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그 시스템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비교해 봅시다. 잠깐요. 숨 한번 고르고 보세요. 코인 작전의 일반적인 패턴은 4단계입니다. 첫째, 매집, 적은 가격에 물량을 모은다. 둘째, 호재. 사람들이 살만한 이유를 만든다. 임상옥에게 호재는 청상인의 담합이었어요. 어차피 그가 안 팔면 시장에 다른 인삼이 없다는 사실. 셋째, 펌핑. 가격을 끌어올린다. 임상옥은 불을 지르겠다는 선언으로 끌어올렸고 코인은 매수세 폭발과 SNS 바람잡이로 끌어올립니다. 넷째, 덤핑. 정점에서 매도. 임상옥은 폭등한 가격에 인삼을 팔았고 코인 작전 세력은 정점에서 물량을 풉니다. 마지막에 산 사람이 막차입니다. 정리하면 매집 호재, 펌핑 덤핑. 임상옥 1821년, 동인도회사 1800년대, 한국 코인 시장 2020년대. 종목 다른 세 사건이 정확히 같은 4단계를 밟습니다. 우연일 확률은 0입니다. 여러분이 코인이나 주식에서 매번 막차를 타는 이유,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게임 자체가 막차를 만들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임상옥이 만년에 남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상평교수, 인중직사형.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이게 거상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죠.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장 전체를 독점한 사람이 시장 바깥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그건 게임을 다 끝낸 사람이 게임이 공정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끝난 자리에서만 보이는 평화입니다. 정리하면 임상옥이라는 사람의 진짜 정체는 두 개입니다. 하나, 시대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한 거상. 둘, 그 시스템이 만든 결과를 자기 미덕으로 포장한 사람. 우리는 첫 번째만 배웠습니다. 두 번째를 빼고 나면 임상옥은 그저 이미 짜인 판의 가장 큰 수혜자였을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답을 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의 다음 결정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10년 뒤 통장 장호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임상옥처럼 라이선스 가진 자에게 당해본 분 계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영상의 출발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시대의 임상옥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